학폭 사건을 대한다면 제대로 된 처분을 못할 수 있을 뿐더러 되려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해자 학교 폭력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드실 텐데요. 억울하고 또 화도 많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또 억울하다고 해서 당장 기분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학폭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당수의 부모님들께서는 차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이나 부모를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 학생의 얼굴을 보면 당연히 감정을 주체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해 학생을 훈계하고 또 따지고 화를 내다가 가해 학생 부모와까지 연성을 높여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망신을 주기 위해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학폭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전달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에 따라 학폭 사건을 대한다면 우리 아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분을 못할 수 있을 뿐더러 되려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아동학대나 명예훼손, 또 모욕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 내가 피해 학생 부모인데 아동학대라뇨.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피해 학생의 부모였던 내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 사건의 합의 문제 때문에 아이의 학폭 사안에서 큰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 피해자의 부모님이라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감정적인 마음은 조금은 억누르고 우선은 학폭 사건을 학교에 신속하게 신고 접수해야 한다는 건데요. 간혹 경찰서에 고소해야겠다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서보다는 우선 학교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폭 사건은 형사 사건이나 또 민사 사건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가 되고요. 학교장의 긴급 조치 등을 통해서 학폭 심의가 열리기 전에 보호 조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학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를 통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은요,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상해까지 입었다면 우선 하셔야 할 점이 뭘까요? 우선 우리 아이의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셔야겠죠. 진단서를 발급받으실 때는 학교 폭력으로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현재 어떤 통증이 있는지 등을 처음 방문한 병원 초진 기록지에 구체적으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카톡 단체방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서 학교 폭력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희롱적 발언, 또 모욕적인 발언, 명예훼손적인 발언 등이 있다면 이것들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를 통해서 반드시 화면을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사건의 일시 그리고 가해자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캡처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카톡 대화방을 나오는 경우에는 포렌식 등을 통해서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목격 학생의 증언을 확보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점은 아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들을 만나보시라는 건데요. 아이는 부모님이 속상해할까봐 또 수치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부모인 나보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아이의 친구들이나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에 대해서 묻지 마시라는 건데요. 평소에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건에 대해 묻는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말해봤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와의 관계가 더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이와 진심을 담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 입장, 또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라는 건데요.
아이가 굉장히 어렵사리 말을 꺼낸 만큼 부모인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돼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안심시켜주세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는 일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학교로TV에서는 다음 영상도 학교폭력 관련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